네, 안녕하세요. 텔로스 매드입니다. 오늘은 토리노 대학교 재학생분 모시고 토리노 대학교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학년 재학 중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소식들을 접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원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입학처와의 소통을 통해서 다시금 정보에 대한 더블 체크를 강조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이맥 어떻게 공부했는지 하고 토리노 선택한 이유하고 장점, 단점이랑 출석 제도, 시험 제도랑 평균 생활비 이런 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맥 같은 경우는 저는 배경이 고등학교를 이과를 나왔고 수능 때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었어서 생명과학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공대를 진학을 해서 저는 한 학기 정도 다니고 휴학을 한 다음에 아이맥을 준비했었어서 어느 정도 뭐 수학이나 그 바이올로지 쪽은 좀 베이스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만 써놨는데 이게 물리랑 수학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그 TOLC 시험이랑 아이맥 기출만 계속 돌렸었어가지고 딱히 뭐 공부 방법이랄 게 없어서 이렇게 두 가지만 써놨고요. 먼저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캠발 바이올로지 책을 가지고 개념을 먼저 한번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TOLC 시험이랑 아이맥 기출을 계속 이제 돌리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리아어 의대 과정 시험이 이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서 아마 한 60문제를 뽑아가지고 시험을 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돌려가지고 이 시험을 한 5번 정도 풀었던 것 같고요. 여기 바이올로지랑 그 케미스트리랑 이거 로지컬 리즈닝이랑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출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계속 돌렸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제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IB 이 책을 이제 개념서로 잡고 이것도 한 개념을 한 3회독 정도 돌리고 나서 기출 TOLC랑 IMEC 기출하고 이 방금 보여드린 이 기출을 계속 직전까지 돌리는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고 이제 토리노 선택한 이유는 제가 원래 북부 학교들 중에서 이제 고르려고 했었는데 이제 북부 중에서 대도시를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밀라노를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밀라노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밀라노 대학교랑 이제 비코카 대학교. 근데 비코카 같은 경우는 티오가 너무 적고 밀라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매년 점수가 높았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디를 고를까 하다가 토리노를 고르게 됐고요. 또 이제 한번 선택하고 나서 이제 막 찾아보다 보니까 치안도 좋고 또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이 사진이 제가 이제 지하철 찍은 사진인데 토리노는 제가 알기로 스크린도어가 있는 아마 유일한 도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로마나 이제 밀라노 갔을 때는 스크린도어가 없었는데 저희는 스크린도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도시가 되게 전체적으로 되게 깨끗하고 그 되게 대도시 느낌이 많이 나서 이제 뭔가 깨끗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없고 대도시를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토리노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단점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제 장점 첫 번째는 커리큘럼이 있고 단점 첫 번째는 이제 이게 굉장히 저희 반 친구들도 되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학교 위치가 굉장히 외곽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아직 1학년이라서 막 엄청 체계적이다는 걸 아직 이제 실감하고 있지 못하는데 저희 학교에 5학년에 한국인 선배가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커리큘럼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이제 1학년 때 배운 내용이 2학년 때 이어지고 그 2학년 때 배운 내용이 3학년 때 이어지고 이런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가져온 게 1학년 전체 이제 모듈인데 이 프리파라토리 바이오 케미스트리가 1학기 때 배우는 건데 이 배웠던 내용을
2학기 때 이 바이오케미스트리 앤 몰큘러 베이시스 오브 메타볼리즘 이때 이 여기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이어지면서 복습도 되면서 이제 개념을 하나하나 약간 쌓아 올린다는 게 이제 뭔지 알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또 셀 바이올로지 앤 제네틱스 이 과목도 이제 저희가 몰폴로지 때 히스톨로지랑 아나토미 배우면서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커리큘럼이 되게 체계적이다라는 게 또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간표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표가 매주 거의 달라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개강하고 한 3주 있다가의 시간표들인데 저희는 처음부터 9시부터 거의 6시까지 한 그 크리스마스 방학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9시 시작해가지고 6시 끝나거나 뭐 4시에 끝나거나 계속 한 작년 개강하고는 계속 이렇게 4시 혹은 6시까지 아침부터 수업을 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때도 이제 6시까지 꼭 듣고 이제 2학기 좀 넘어오면서부터 좀 수업이 그래도 4시까지 있거나 아니면 뭐 피직스를 안 듣는 친구들은 이렇게 조금 하루에 이렇게 11시부터 4시까지만 듣는다거나 이렇게 수업을 좀 짧게 듣는 날들도 있고 어쨌든 시간표가 매주 이제 보시다시피 조금 달라져가지고 막 정해진 시간표 하나를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보여드린 시간표는 저희 학교 여기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어가지고 여기서 스터딩 누르셔서 타임테이블에서 렉처 타임테이블 하면 여기서 이제 각 연도별 그 시간표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밀라노를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밀라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제가 알기로 한 이쪽이 밀라노 말펜사 공항인데 여기서 이제 프레스버스를 타고 이렇게 2시간을 오면 토리노 시내에 도착을 해요. 아마 제가 알기로 파비아가 더 가깝고 그 다음에 이쪽이 토리노인데 시내에 도착하셔서 플리스버스가 아마 이쯤 내리거든요. 여기 내려서 여기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쪽 종점역 여기가 벵가시라고 여기가 종점역인데 여기까지 한 20분 지하철을 타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학교가 이게 저희 학교거든요. 근데 엄청 외곽에 있어서 그 토리노 시내에서 저희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43번 버스라고. 그래서 이거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 저희 학교 도착인데 이게 조금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이 시티 센터 기준으로 저희 학교까지 직선 거리를 제가 한번 이제 한국에서 서울 기준으로 잡아보면 그 강남역 사거리에서 경복궁까지 거리더라고요. 이 시티 센터에서 저희 학교까지 거리가 한 직선 거리 기준으로 한 16km, 1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시설은 이제 제가 학교 사진 찍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 사이트에 저희 학교 인테리어 하셨던 분이 사진 올려주신 게 있어서 여기가 저희 학교 수업 듣는 그 건물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문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지금은 이쪽이 다 이제 국기들로 차 있긴 한데 이렇게 딱 들어오셔서 보통 저희는 옆에 있는 이쪽에서 이제 블루룸에서 수업을 가장 많이 듣고요. 여기가 보통 이제 수업을 듣는 강의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뒤에 이렇게 옷 거는 부분이 있고 전체 수용 인원이 제가 알기로 한 100명인데 저희 학과가 딱 100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학교에 이제 친구들이 다 학교로 나오지가 않아서 항상 자리가 몇 개 비어있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강의실이 꽉 차는 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긴 했어요. 그래서 수용 인원이 100명이고 저희 학과 정원이 100명이어서 이 강의실에 수업을 많이 듣고 이제 학년 올라갈수록 이런 강의실 이제 마이크로스코피 하는 시간에는 강의실 옮겨가지고 수업을 듣습니다. 여기 2층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출석
시작하고 시험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자 받는데 이제 오래 걸린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1학년 1학기는 이제 빼고 출석률을 67% 이상 채워야 된다고 이제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저희 학교 이제 선배 말을 들어봤을 때는 뭐 약간 형식상으로만 그런 거고 뭐 무조건 다 채우진 않아도 된다 하는데 이제 보통 애들이 학교 오는 이유가 어텐던스 때문에 오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출석률 67%는 채워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학교는 또 1학년 1학기 때부터 오랄 시험이 있어요.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셀바이올로지가 오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1학년 1학기 때부터 오랄 셀바이올로지 하고 이 프리파라토리 바이오케미스트리는 오랄이 있긴 한데 선택이어가지고 오랄이 확정으로 하나 있다 하는 거는 이 셀바이올로지 제네틱스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업이 11학점이라서 아마 1학년 과목 중에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고 저희는 총 7번 시험 세션이 있는데 1월, 2월, 4월, 6월, 7월, 9월, 12월 이렇게 7번이 있는데 이게 그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수업을 들은 거를 그 1년 내에 7번 세션에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학년을 넘어가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 봤을 때는 그 셀바이올로지 시험 봤을 때 3학년에서 한 번 더 보시는 분도 계셨고 2학년에서 한 번 더 보시는 분도 계셨고 이런 식으로 꼭 그 학년 내에 다 통과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옆에 그 자기가 이제 부킹할 수 있는 세션이 나와 있는데 이게 4월에 있는 시험, 6월, 7월, 9월, 12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예약을 해서 시험을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는 어텐던스를 코드를 주세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하면 이제 그 해당 과목에 이제 언제 이걸 입력을 했고 이거 몇 시간짜리 수업이고 이런 게 이제 다 떠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어텐던스를 매겨서 67%를 채워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고 평균 생활비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월세는 그 쉐어하우스 기준으로 싱글룸은 한 400에서 500유로. 근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싱글룸은 그냥 한 4, 500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더블룸 그 한 방에서 두 명이 같이 생활하는 거는 한 300에서 400유로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센트로 쪽으로 가면 여기서 한 100유로씩 더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룸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한 500에서 700유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식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외식 한 번 하면 한 20유로, 30유로 리스토랑테를 가면 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외식을 안 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외식을 할 것 같다 하시면 이 여기 250에서 300유로보다는 조금 더 절약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핸드폰비 같은 경우는 일리아드에서 프로모션 하는 걸로 그 결제를 하시면 한 8유로, 7유로 정도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셔서 핸드폰비는 많이 나간다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교통권은 저희가 그 26세 이하는 25유로고 아마 그 이상으로 그냥 성인 교통권으로 끊으면 37유로인가 38유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통권도 한 이 정도 가격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그 외에 뭐 쇼핑이나 뭐 스타벅스나 카페 같은 거 뭐 약속 놀러 갈 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달에서 한 800에서 850유로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진이 그 저희는 등록금을 4번 나눠서 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약간 입학금 같은 걸로 이제 156유로를 내고 그 다음에 200유로, 500유로 아마 네 번째는 이제 얼마 내는지 아직 그 영수증이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는데 이제 세 번째 낸 거는 지금까지 856유로 냈습니다. 아마 네 번째도 500유로 정도, 200유로 정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총 합치면 한 1000유로, 1300유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네. 그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네. 이제 추가적으로 뭐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거를 좀 몇 개 여쭤보면 사실은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월세에 기준되는 그 위치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거리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학생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저희는 학생들 같은 경우 학생권으로 1년치를 끊거든요. 교통권 같은 경우에. 근데 아, 이제 네네. 토리노는 지금 이렇게 달마다 끊어야 되는 건지 요 두 개를 일단 좀 여쭤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실습이 이루어지는 병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처음으로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아마 제일 제가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여기 산살바리오 지역이랑 산타리타 여기 지역, 그러니까 크로체타가 제일 약간 토리노에서 부촌인데, 크로체타 사는 친구들도 몇 명 있고, 아마 한 이쪽에 친구들이 아마 제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이 정도 월세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센트로를 살고 싶다 하면 이제 여기서 100유로 정도 더 얹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진짜 월세를 조금 낮게 가져가고 싶다 하면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월세가 엄청 싸지거든요. 좀 지역이 근데 많이 안 좋아지긴 하는데, 아마 이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그래도 한 싱글룸 300에서 400유로 정도면 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교통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방학 때마다 한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한 달권으로 끊긴 했는데, 아마 1년권은 제가 알기로 한 170유로인가 180유로인가인데, 그게 저희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26세 이하 그걸로 끊으면 나중에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아서, 아마 방학 때 한국 돌아가실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매달 이렇게 갱신하는 게 귀찮고 그냥 1년짜리로 끊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냥 1년짜리로 끊으셔도 더 경제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습 같은 경우는 저희는 보통 저희 학교 건물이 그냥 병원이어가지고 이 산루이지 병원에서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마 이쪽에도 병원이 하나 있는데 보통은 거의 다 산루이지에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 실습이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오전에 실습을 돌고 오후에 수업을 듣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오전에 실습 받을 병원에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킹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살루이지 선택하는 친구들은 살루이지에서 하고, 아니 나는 토리노 내에서 다른데, 아니면 혹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좀 나가서 이런 곳이나 아니면 아스티 알렉산드라 이런 데에서 하고 싶다 하면, 아마 제가 아스티까지도 실습 병원이 옵션이 있는 걸로 알아가지고 자기가 선택하면 굳이 토리노 내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이제 실습 받을 수 있는 걸로 합니다.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요 되게 신기한 포인트네요. 저희는 이제 학교별로 병원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병원에서만 실습을 하게 되는데 토리노 네. 학교는 되게 옵션이 다양하네요. 네네, 맞아요.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계실까요? 채팅으로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졸업하신 뒤에 어느 나라를 희망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채팅에 올라왔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 아니면 미국을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제 저희 반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제 졸업하고 어디를 갈 것이냐. 근데 보통 친구들 다들 아직 생각을 안 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어디를 갈 거다라는 거 확정으로 정한 상태는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한국 혹은 미국을 희망하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통해서 스튜디오 구하기가 수월한지 여쭤보시네요. 아, 어, 저는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페이스북으로 집을 구하긴 했는데, 왜냐면 그때 제가 11월 달에 도착을 해가지고 매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때는 페이스북으로 구하기로 했는데, 보통 이제 다른 나라 친구들 구하는 거 보면 스포다홈이나 아니면 하우징 에브리웨어나 이탈리아가 조금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싶은 친구들은 이제 인모빌리아를 통해서 이제 많이 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왔을 때는 페이스북으로 구했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갈 때는 늦다 보니까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네. 이제 제가 그 집 구할 때 느꼈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같은 매물이 있어도 약간은 좀 동양인들한테는 매물을 좀 안 보여주려는 경향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느꼈었는데 토리노는 네. 혹시 그렇진 않으셨나요? 아, 딱히 그런 거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페이스북으로 집 구하기 전에 이제 시티센터 나가서 부동산을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뭐 동양인이라고 안 보여준다거나 그런 건 딱히 없는데 이제 보통은 다들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된다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렇게 동양인이라고 안 보여주고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또 지금 채팅으로 보니까 네, 로직 문제에 대한 그 부분과 이제 아이맥 그 공부 사이트 여쭤보시네요. 네. 아, 리딩. 아,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만 올려둔 이유가 저는 이 두 과목 빼고는 거의 공부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물리랑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이 TOLC랑 아이맥 기출을 공부를 했다기보단 그냥 그 문제랑 답을 외워가지고 그냥 계속 그것만 푸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일단 저는 그 리즈닝이랑 로직 부분도 그냥 계속 기출만 돌렸어가지고 딱히 대비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되게 그 유럽 문화, 유럽 역사 이 부분은 제가 풀 수 있는 게 없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로지컬이나 리즈닝 쪽은 제가 딱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출만 계속 풀었어요. 공부법은 로직 같은 경우는 그냥 기출, 지금까지 기출 가지고 얘네가 어떠한 형태의 보기를 정답으로 도출하는가의 논리 파악이 생각보다 기출만 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기출만 돌리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또, 네, 구술 비중에 대해서도 질문 올라왔네요. 아, 시험 때 무슨.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1학기부터 오랄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오랄 시험은 그냥 계속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프리파라토리 바이오케미스트리 이런 과목처럼 리튼을 보고 오랄을 볼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오랄이 필수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제가 여쭤보면 토리노의 오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 학교는 이제 교수님이 한 두세 분이 교실에 이제 어, 위치를 나눠서 앉아 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각각 학생들이 뭐 A 아, 교수님 통과하면 B 교수님으로 가고 네. 이런 식으로 구술 시험을 진행하거든요. 아, 네. 저희도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교실 있으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어느 교수님부터 이제 볼 건지 이 교수님 봤다가 이제 이 교수님 봤다가 이제 뭐 어떤 교수님부터 볼 건지는 본인 선택인데 보통 이렇게 한 방 안에 교수님 네 분이 따로 앉으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교수님 한 교수님당 이제 오라를 보는 식으로 합니다. 네네. 저희랑 비슷하네요. 네네. 네. 그리고 동양인과 한국인의 비율을 어떤 분이 여쭤보시고 인종차별은 없는지 또 여쭤보시네요. 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학년에 한국인 선배가 두 분 계시고 2, 3, 4학년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고 그다음 저희 반에 한국인이 4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학년이 유독 많은 편이고 동양인 같은 경우는 저희 반에 미얀마 친구들이 한 4명, 5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인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 친구 한 명 해서 아마 다 합치면 한 12명, 13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밑에 학년에도 아마 미얀마 친구들이랑 뭐 다른 아마 중국에서 온 친구들 이런 거 합치면 한 학년당 정원이 100명이니까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동양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종차별 같은 경우는 저희는 토리노 살면서는 인종차별은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탈리아를 뭐 로마나 피렌체 이런 데 다녀보면서 느낀 거지만 토리노는 확실히 인종차별이 좀 덜 한 것 같긴 해요. 저희는 아마 지지난달인가 지난달인가 아마 독일에 있는 다른 의대랑 그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학교랑 저희 학교 학생이랑 이렇게 약간 교환학생식으로 그런 이벤트 같은 건 있다고 듣긴 했는데 뭐 따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실습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구를 희망할 때 학생들에게 연구가 좀 많이 열려 있냐에 대한 질문도 들어와 있네요. 추가적인 실습. 추가적인 실습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이 부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면 방학 때나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연구 기회는 뭐 선배 말 들어봤을 때 뭐 지원을 막 엄청 팍팍 해준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막 그 비코카는 제가 듣기로 그 미국 뭐 실습 갈 때 뭐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이런 거 있다고 들었는데 토리노는 뭐 그런 식의 따로 시스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질문 사항이 전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전공을 정하는 거는 나중에 졸업 이후에 정하시는 거고요. 근데 학부 때 탐색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학부 때. 네, 그 실습하면서 아마 본인이 어떤 전공이 맞고 어떤 전공이 안 맞고 이런 거는 실습하면서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또 그 저희는 3학년 때부터 실습을 오전에 실습을 하고 오후에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 실습하고 나서 뭐 느낀 점을 오후 수업 때 또 과목을 들어보면서 그런 식으로 좀 자기가 어떤 전공이 맞고 어떤 전공이 안 맞고 이런 거를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토리노 대학교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일정들이 저희가 공지로 블로그에 올렸던 대로 추가적인 대학교들 설명회가 앞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컨택 중인 학교도 있고요. 확정된 학교도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학교 선택하기 전에 그 학교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 전에 최대한 많은 학교의 재학생 인터뷰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시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학교들마다의 특징이 워낙 또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고려하시는 사항들을 몇 개 정하신 뒤에 그것들에 부합하는 학교를 좀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오셨을 때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100%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는 사실 없고요. 어느 학교든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우선순위를 내가 어떤 거에 더 둘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 마치고요. 저희 다음 설명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